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제시되고 있는 매미, 모라니 피기까지는 수목, 세 지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매미와 모라니 피기까지는 시에 해당이 되고요. 수목은 수필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매미이고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라고 갑자기 일행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이 다음에 바로 그리하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하여라는 부사어는 마지막 연과 시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매미가 목청을 얻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목청을 얻게 되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년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자, 죽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미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흙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버텼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 다음에 흙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역행적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쉽게 설명하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는데요. 여러분,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선지로 구성되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무슨 심상이 사용되었죠? 네,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빛이 없다. 이런 것들 눈으로 느끼잖아요.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자, 빛도 없는 캄캄한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 겨우 입을 대고 그 긴 시간을 버틴 것. 쉽지 않죠. 인고의 시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것이 바로 매미뿐만 아니라 시인도 있대요.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이 벗겨진 허물은 매미의 허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시인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했었을 때 시인이 데뷔하기 위해 습작기에 썼던 원고들, 노력의 흔적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에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든 거를 타고 오른대요. 이것이 매미가 나무를 타고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이 시인으로서 세상에 등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매미가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서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르면서 그 힘든 시간을 쭉 버틴 것, 이것이 매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의 삶 혹은 고통을 인내하는 인간 자체의 삶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의 매미는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거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촉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우리 뭐뭐 한 것일까, 이런 표현들 서리적 표현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뭐지?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와, 매미가 6년을 버텨야 되나 봐요. 실록에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 든 거를 오르게 된 것일까.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날아온 저녁,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암매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짧고요. 새로운 애벌레들이 시작되죠. 자신의 삶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 예술혼이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래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긍정적인 시어가 될 거고요. 아직이라는 부서를 활용한 거 보니까 기다림이 순명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뭐뭐해요 라는 경어체를 사용해서 시 전체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화자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법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부사어를 사용했다. 그쵸? 부사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나시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런 뚝뚝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이런 꽃이 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 모란이 졌기 때문이겠죠. 서름에 잠길 테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여기서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자, 모란이 지고 나면요. 나는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너무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모란이 지면 난 그냥 1년 끝난 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울 거래요. 이 360날은요, 모란이 없는 시기가 될 거고, 세모시어가 맞겠네요. 기다림의 날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6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을 봄을. 자, 정상적인 문장 순서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맞겠죠. 문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치법의 효과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뒤로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찬란함과 슬픔이 여러분 같이 쓰일 수 있는 어휘인가요? 조금 어색하죠. 우리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이라면 뭐 잘 알겠지만 뭔가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봄이 너무 좋지만 이것이 영원하진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슬프다라는 겁니다. 다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다는 수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몇 평 안 되는 마당이 남아 나무들과 함께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을 손님들이라고 이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들에게 받은 것이 많다라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리아라는 다른 책의 구절을 인용하여 제시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중심 내용은 뒷부분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작가는요, 작은 여러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보다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큰 한 개의 나무를 원한대요. 나무는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큰 나무 옆을 다니면 내가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실날 같은 목숨, 자신의 작은 존재에 남아 이런 큰 나무 밑에 쉬어 먼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밝히네요. 그러면 나와 아까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냈었는데 나와 나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화자 혹은 필자의 소망이 드러나죠. 나의 화자의 소망은 모란이 피는 것이고요. 다의 필자의 소망은 큰 나무 옆에 살고 싶다. 큰 나무가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6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필자가 파이리아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파이리아는 그것은 씨가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 와 따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따먹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타적이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필자가 파이리아의 행동을 이기적인 인간의 태도와 대비된다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두꺼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선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처지도 드러나 있고요.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타락한 부분을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바로 이 현세이고요. 현세는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왔지만 새방에서 쫓겨날 신세가 됩니다. 현세는 뭔가 여유롭지 않은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어느 날 현세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두가비를 만나게 되는데 두가비는 어떤 집주인이 새빵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현세에게 거짓 연극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가비는 현세에게 그 집을 구매할 사람인 척하여 새빵 사람들을 내쫓아주면 방 한 칸을 얻어주겠다고 약속하고요. 이를 믿은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여 새빵 사람들을 내쫓는데 성공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현세는 이 거짓 연극을 통해서 새빵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무척 자책감을 느껴요.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일단 본인 자체도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일단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현세를 나쁜 인물이라고 못 박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사회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해방 직후에 전제민들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 꼭 챙겨주시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함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현세가 말을 하는데요. 사투리죠, 여러분. 현세의 고향이 북한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투리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다 하면 현실감과 생동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향토성을 형성한다라는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향토성이 이 작품에서 뭔가 형성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사투리는 향토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맥락과 뭔가 분위기를 봐주셔야 돼요. 자, 현세가 말을 하자 집주름 영감이 말을 하는데요. 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집이야 그저 얻으셨죠. 그 가짜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요 집 뒤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15,000원씩에 팔렸죠. 그런데 비기면 그저 집 옵니까? 거다 선생님 복이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나 덕분에 너가 집을 싸게 산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집을 싸게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문으로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도록 하느라고 새빵 사람들 방내는 데는 얼마나 또 속을 썩였다고요. 너 빨리 이사 올 수 있게끔 내가 그 사람들 내보내는데 정말 고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그날 같이 가셨었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었는지 모르죠. 이번에 학을 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로 새빵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 덕분에 당신이 방을 싸고 빠르게 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유는 바로 돈, 구문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나한테 돈 좀 더 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현세는 그냥 이 일을 빨리 끝내고만 싶었대요. 그는 매우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작품 밖 서술자가 현세의 심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을 우리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지친 현세는 우린 전재민이 아니외까 라고 하면서 구문을 더 주는 것은 힘들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집주름 영감은 자신의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출산도 했고 미역국 끓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간절함은 땀투성이인 얼굴과 충혈된 눈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놔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세네 집에도 출산을 앞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 내막 바로 두가비와 거짓 연극을 한 것이죠. 그것을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없었고 그럴 기운이 없고 그냥 포기하고 맞죠. 집주름 영감은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요. 이게 직접 진짜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척 하면서 구문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을 더 받기 위해서 수표를 돌려주는 척 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중략 이후 부분 봅시다. 이렇게 거짓 연극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가비가 갑자기 발을 빼죠.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됐네. 주인집이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던 방을 써야 될 일이 생겼대. 못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10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걸 보내대. 정말 안 됐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텐 원망 듣게 됐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처음엔 500원밖에 안 줬는데 내가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500원을 더 줬어. 이러면서 뭔가 표정과 말을 과장해서 합니다. 욕먹을까봐 그런 거죠. 그쵸? 두가비는. 현세는 이 두가비의 분개하는 말투와 표정과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없이 아기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두섭이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 주인집이 돈냥이냐 버니까 뭐 부족할 것 없이 들여다 먹는데 말이야. 너가 그걸 보고 어떻게 견디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집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빵 사람들이나 현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쵸? 현세의 악은 이제 분명히 누구에보다도 두가비에게 향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악을 뭔가 표출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다 죽어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요새 10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대. 그래서 여기 2호짜리인 한 장도 받아오지 않았지. 해방 직후에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짜 화폐가 유통되었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두가비의 입에서는요,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풍기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세는 두가비의 입김에 못 이겨 도망을 쳤는데, 그러면서도 속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묶음은 또 챙겨 나왔대요. 집이 너무나 힘든 처지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두가비에게 욕을 하죠. 속으로 하는 욕입니다. 옴두꺼비 같은 것 이러면서. 그놈의 아가리로는 파리 대신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 그놈의 두꺼비 아가리에서 나오는 냄새란 속이 빈 사람에겐, 본인 말하는 거죠, 영 견딜 수 없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직후에 뭔가 빈부격차도 잘 드러나게 되고요. 두가비와 같이 위선적인 인물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겠네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두꺼비 말하는 거죠. 두꺼비와 보기의 두터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의 두꺼비는 현세에게, 보기의 두터비는 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시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 시조는 사설 시조로서 이제 당시에 백성들을 수탈하는 탕관오리를 이 두터비에 비유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 맞죠? 두꺼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있는 주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심인물 주봉은 빌어먹으면서 방방곡곡 마을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앞선 일화가 있는데요. 원래 주봉은 황제의 총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간신들의 이간질로 해평으로 보내졌고요. 그곳에서 수적 장취경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용왕의 도움. 자, 여러분, 용왕은 실제 있지 않죠. 그쵸?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 요소 혹은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고전소설, 영웅소설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용왕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 뒤 정처 없이 떠돌며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밥동량을 하면서 살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천만 뜻밖의 옥저와 탄금 소리가 바람결에 은근히 들리는데, 자, 그런데 이 옥저와 탄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옥저와 탄금은 천상계 성관들이 놓고 간 것인데요. 주봉만이 이것을 연주할 수 있었어서 황제 총애를 받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주봉 자신 외에도 이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죠. 뒤이어 제시되겠지만 이 옥저와 탕금이 가족 상봉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내 것이 틀림없구나. 분명히 나의 옥저와 탕금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이 연주하고 있었던 혜선이 말하죠. 거리는 무슨 연고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봉이 자신의 처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소년급제도 했고요. 황제께서 벼슬까지 날 보내셨는데 간신들이 날 시기해서 해평도사로 가고 있다네. 그러다가 수적 장취경을 만나서 수백 명 하인도 모두 다 잃고 물에 던져졌는데 옥황상제가 날 살려주셨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지골로 다니고 있다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떠돌며 살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엄청 길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물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쵸? 이를 통해서 독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적 장취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적 장취경은 주봉을 위기에 빠뜨린 인물이기도 하지만요. 주봉의 그 아내, 이부인이 수적에게서 탈출한 후 낳은 혜선을 아들로 키운 인물이 바로 이 수적 장취경이기도 합니다. 되게 되게 복잡한 사이에 처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두 인물은 현재 그런 상황을 모르고요. 혜선이 옥저와 탕금을 불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주봉이 아주 연주를 능숙하게 합니다.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부자지간 아니면 사제지간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부자지간 맞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혜선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황성에서 주승상 부인, 주봉의 어머니죠. 주승상 부인이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또 주한님이 떠난 지 14년이라 하고 또 나의 나이는 14세이며 와 여러분 끝났죠? 그쵸? 이렇게 힌트를 자꾸 주네요. 두 인물이 부자 관계라는 걸요. 또 사람마다 일러 말하기를 내가 저 거린과 똑같다 하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라고 하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대요. 우리 두 사람의 재주가 이러하니 영보산 철보 암자가 대사찰이요 경치도 좋다 하니 그곳에 가서 함께 놀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춘삼월이어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곳곳에서 새소리요 과지마다 봄빛이었다 라고 하면서 봄의 경쾌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밝은 분위기는 뭔가 가족 상봉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쵸?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옥저 소리는 산천초목이 춤을 추는 듯하고 탕금 소리는 온갖 짐승이 모여 노래하는 듯하였다 라고 하면서 주봉과 혜선의 연주 실력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있고요. 팔간대사도 오더니 부자 아니면 사자일 것 같다. 너네 둘의 연주 실력이 되게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그 영보산 철보 암자 철보 암자에 살던 이부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내 가장과 혜선이 틀림없다라고 이부인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장은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 살아오기는 만무하며 생사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 남편은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직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요. 다시 생각을 하면서 천지가 감동하여 귀신도 감동하고 일월 성신도 감동하시어 천지운기로 살았는가 부처님의 도술인가 라고 하면서 혼자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버선 두 켤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버선 두 켤레는 과거 해선을 버렸을 때 발가락을 끊음으로써 나중에 알아보려고 단서로 삼았었는데요. 이 버선 두 켤레가 바로 이런 가족 상봉의 매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받으니까 이제 주봉이 알아챈 거죠. 옛날 자신이 부인이던 이 부인의 수품이었대요. 이걸 보고 알아챈 거예요. 또한 혜선이 버선을 신으려 발을 벗으니 왼쪽 새끼 발가락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까 어렸을 때 발가락을 끊었다고 했었죠. 자, 이 버선 두 켤레 하나로 세 가족이 상봉하게 됐네요. 저희는 내 가장이요. 또 저 아이는 버린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채게 됩니다. 이 부인은 자신이 해선을 버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님들이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리게 되었고, 그 아기를 나중에 알아보기 위해서 발가락을 끊어 넣었고 해선이라 하여 저고리 안쪽에 새겨 놓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해선은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선은 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자신을 키워준 장추경 앞으로 가서 미색과 재물을 도적질하여 해변에 놓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숨기죠. 자기가 친부모님을 만난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윗글에 등장하는 옥저와 탕금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그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한번 보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옥저와 탕금은 본래 천상계의 물건으로 주봉만이 연주할 수 있었던 신이한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간신들의 시기를 받아 고난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했었죠. 1번, 인물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악기 연주 실력은 주봉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회적 신분을 과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2번,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선생님 아까 간신들 때문에 그 옥저와 탕금을 연주해서 간신들의 시기를 샀다고 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간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나요? 아니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옥저와 탕금의 주요 역할로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보류할게요. 3번, 헤어졌던 인물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맞죠? 3번이 가장 확실한 역할이 되겠네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옥저와 탕금 연주 소리를 듣고 누가 이걸 또 연주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4번,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한다. 들렸고요. 5번,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봉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문학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제시된 송미인곡과 500년 도읍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인 송미인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2명의 화자가 등장하고요. 이 화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이 되게 유니크한 특징이에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 가는 격악시,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저이고 라고 하면서
화자 한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 1이 여인 2에게 너 백옥경이 안 입고 지금 누구 만나려고 지금 해 다 저무는데 이러고 있어?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와 네, 자 여인 1입니다. 여인 2가 말을 하는 거죠. 어와 네 여이고 이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얼굴, 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늘. 자, 여러분 괴다는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내 얼굴과 내 이 거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시. 자, 날 원래 되게 예뻐하셨는데요. 나도 님을 믿어, 임금을 믿어. 군뜰이 전혀 없어. 임금의 뜻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레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라고 하면서 아양도 피고 교태도 피고 임을 어지럽게 썼대요. 그런데 나를 반기시는 임의 낯빛이 예전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연애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을까요? 뭐 약간 그런 상황 같네요. 그쵸?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해야 하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해다는 여러분 생각하답니다.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자,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죄가 많이 쌓였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으라. 서로 풀쳐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는 내가 임한테 사랑을 되게 받았었는데 뭔가 어느 날부터 이미 뭔가 나한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늘의 뜻이니까 어떡하지? 이거 다 하늘 탓이야. 이렇게 운명을 탓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하면서 여인 1이 위로를 해주죠. 그랬더니 여인 2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임을 걱정합니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위와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 니라서 매셨는고 죽조반 조성매에 내와 같이 새시는가 밥도 잘 드시는가 이러면서 기나긴 밤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임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객관적 상관물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빈배의 기능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닿는 소식이 더욱 아더이고 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여인 2의 하소연이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연을 함께 볼게요.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니러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살짝 건너뛰었는데 꿈속에서 임을 만난 내용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시어디어 나궐이나 되어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자, 차라리 나는 그냥 나궐이나 돼가지고 임이나 비추고 싶다라고 했더니 여인 1이 말합니다. 각신님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차라리 그냥 구준비나 돼가지고 임이랑 조금 더 가까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고려 왕조가 이제 쇠퇴하고 퇴락하고 이것을 되게 한탄하고 슬퍼하는 시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도읍지는 고려의 도읍지이자 개성이 되겠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 자, 산과 강물은 그대로인데 이제 인간들의 흔적은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바로 맥수지탄이 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자연과 인간을 대조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산천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변한다, 유한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즈버는 의미가 없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려의 멸망에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봤었던 송미인곡이고요. 가의 여인 이와 나는 그 500년 도읍지를입니다. 나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여인 이는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면서 죽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여인이가 뭔가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뭐 나궐이 돼가지고 임을 비추겠다라는 부분 확 기억나시나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나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무상감에 젖어 있었죠. 500년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허무하게 사라진 인걸과 태평성대를 떠올리면서 인생 무상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1번 가의 여인이는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다. 와, 이거 너무나 좋은 내용이네요, 여러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자신의 탓 혹은 운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의 화자는 역사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니죠. 2번 가의 여인이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게 의탁하고, 뭔가 초월적 존재에게 소원을 빈다거나 의탁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나의 화자가 극복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번 가의 여인이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가의 여인이가 체념했었나요? 아니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나궐이나 되겠다라고 했었고, 심지어 여인일은 굳은 비나 돼가지고 비나 돼서 임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어라 라고 조언했었죠. 5번 가의 여인이와 나의 화자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절망감을 자연에 의탁하고 있었다. 아까 가의 내용에서는요, 그 화자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뭐 바람이나 물결 같은 부분이요. 그런데 나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연물, 산천이 있었죠. 이 산천이 인간사랑 대비돼서 뭔가 무상감을 심화하는 소재일 뿐이지 뭔가 화자로 하여금 절망감을 해소시켜주는 소재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